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 얘기를 할게요. 그죠? 금방 썸네일에서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주도 섹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도 섹터라는 건 이미 주도주로 와 있는 거. 2차 전지라든가 예전에 막 리튬이 고공행진을 갔을 때, 그죠? 2차 전지라든가 리튬이 고공행진을 갔을 때 여기서 벌써 주도주로 들어와 있을 때 이 주식을 건들게 되면 물론 순간 단타나 단기 스캘퍼를 하시는 분들은 순간 수익을 내거나 여기서 사도 사실은 20% 30% 수익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얘네들이 주도주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미리 사놨더라면 지금 주도주로 들어오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의 수익은 과연 얼마나 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아침 일르죠. 지금 7시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준비하려면 보통 6시에 있나야 돼요. 5시 6시에 있나야 뭐 이빨도 닦고 물도 먹고 뭐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 7시에 실방을 매일 찍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섹터,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섹터 전체가 주도주로 들어와야지 제가 그 안에 있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수가 우상향일 때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서 바닥에서 쭉 뻗어나갔을 때 아무거나 사도 사실은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종목도 섹터도 그렇다고 너무나 아무거나 사면 안 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빵 때리고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사도 2차 전지 관련 대체로 수익이 나죠. 원준, V원택이라든가 이런 좋은 친구들 사놓으면. 그런데 지금의 2차 전지는 너무 높죠.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외국인 매도세도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반도체주를 찍기 시작했죠. 이게 벌써 2월 15일부터예요. 2월 15일부터 첫 영상을 2월 3일 날 찍었어요. 이제는 반도체. 신기하죠, 이거. 2월 3일 날 정부의 세액공제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는 반도체를 찍었고, 그러고 반도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제가 검증해드리는 거. 예전에 화장품도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찍자마자 한 달 뒤에 화장품주가 난리가 났어요. 막 2배 뛰고 3배 뛰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두 번째 이야기가 2월 15일 날 올라갔고, 이제는 반도체 세 번째 이야기가 언제 올라갔냐면 2월 24일 날 올라갔어요.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반도체주를 찍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결국은 어제 저녁 때 결론적으로 사실은 어제 아침에 찍은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 반도체 실방에서 반도체 얘기를 했고 이 편집본을 어제 저녁 때 올려드렸죠. 그런데 어제 반도체 주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갑자기 떠가지고 지금 뛴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주, 즉 우리나라 시장에 주도주로 들어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였죠, 제가. 물론 한 달 전부터 준비할 때 이 친구들이 바로 뛴 건 아닌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우리 멤버방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YIK가 있었고 SFA 반도체가 있었고 시그네틱스가 있었고 우리 멤버방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가 다 난리가 났죠. 2차 전지 중에 AFW는 거의 상한가 갖다 붙었고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멤버방의 종목이에요. 그죠? SFI 반도체 날라갔다 왔죠. 시그네틱스 날라갔다 왔고 YIK 날라갔고 라운테크 날라갔고 애플이 이게 다 우리 멤버님들 방에 제가 저번 달부터 반도체 관련주를 관심 가지라고 다 알려드린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이 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딱 한 달만 참았으면 되고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건 무조건 분할 매수 하시라고 그랬죠. 차근차근 분할 매수 해놓고 잘 모아나갔다면 어제 같은 날 큰 수익을 거뒀겠고 어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이에요. 자, 우리 어제 이런 얘기가 좀 실렸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어제 멤버방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또 한번 할게요. 좀 지겨워도 한번 더 들으세요. 자, 300조 쏟아붓는 반도체 업계 용인이죠. 용인에 생기고 KF지수법이 통과되고 아주 뭐 반도체에 대한 호재만 줄줄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이런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주가 어제 그냥 날아갔습니다. 끝났냐? 이제 시작이에요. 자, 기관이 반도체 장비 업체를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호재 줄줄이에요. 호재 줄줄이. 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조금 좀 규제 해제했다고 얼마나 올라가겠어. 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오자 하는 반도체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미국 주식은 어땠냐?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그냥 급등을 해버렸어요. 거의 5.42%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지수나 IC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 같은 애들 대단하죠. 속스가 어제 얼마가 올랐냐면 제가 사실은 예전에 멤버님한테 무슨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냐면
TQQQ 전제 미국 주식도 ETF도 하나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방에서 TQQQ를 많이 하드리고 일반 실방에서도 많이 해드리는데 TQQQ가 아니면 굳이 ETF 사려면 반도체 ETF 사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아리송해 하거든요. 아니 반도체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가가 안 좋다는데 바로 이럴 때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반도체가 고공행진할 때 막 지금 이게 이제 그 TQQQ고 야, 이게 이제 속수인데 나중에 고공행진할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수를 3배 추종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죠. 바로 속슬이에요. 그죠? TQQQ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어제 11%가 올랐어요. 이게 반도체 주가 현재 미국의 위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무서우면 최소한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엄청 밀어오고 있죠. 밀어붙이고 있어요. 모든 주식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쏙슬이 엄청 강하죠. 지금 여기부터 뭐 하나 가야죠. 어디 가겠어요? 쏙슬 이런 데 가겠죠. 쏙슬 사라고 그랬더니 막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떨어지는 칼날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돌아나가는 즉 추세의 전환과 턴을 언제 해줬냐면 쏙슬은 여기서 해줬어요. 23년도 1월달 제가 얘기하는 추세의 전환과 턴은 전 세계적으로 다 먹혀요. 제 방법은 전국 세계 공통이에요. 유럽에 가서도 먹히고 미국에서도 먹히고 ETF도 먹히고 비트코인도 먹혀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지금 매집 공간에 있는 거죠. 쏙스를 사시려면 지금부터 분할매수 해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이런 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TQQQ를 좋아하냐면 TQQ는 나중에 액면 분할을 해줘.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가긴 한다는데 액면 분할해주고 더 크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이치가 바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우측선에 있지 말고 이거는 ETF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주식의 공통점이 되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단 이 공간에서도 마이너스 10에서 40%가 존재하게 되고 잘못 걸리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을 횡보를 하게 돼요. 이게 세력의 매집 구간이죠. 요 공간에서 못 버티거나 힘들어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는 본인이 그린 거예요. 보통 제가 멤버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저는 스윙 투자가기 때문에 바닥에 사놓으면 빨리 차익이 나면 뭐 이렇게 일주일만 해도 15% 먹고 또 일주일만 15% 손실 나기도 하고 그래서 손절만 잘 결정해 주면 결국 장기적인 지표는 제가 하는 주식은 다 우상향이다. 이런 종목들 멤버한테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죠. 이걸 못 버티고서 막 5, 6개월 만에 15% 손실 났어 20% 손실 났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손절 못한 것도 있고 길게 못 끌고 가는 그러고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현금도 분명히 포트 중에 하나인데 다 몰빵해 놓고 나중에 살 돈이 없어야 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금 관리죠. 또 하나 제가 반도체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용인에 생기죠. 반도체에 대한 대단히 산업단지가 생겨요. 이 결정에 대한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제가 면밀방에서 해드린 거예요. 뉴스가 어제 떴어요. 야, 300조 투자한데, 그랬구나. 자, 우리가 지금부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삼성에서 300조 투자하기로 한 거를 이재용 회장 혼자 결정하지 않았겠죠? 뭐를 했겠어요? 이거 제 멤버에서 어제 해드린 거예요. 한 번 더 들으면 재밌어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죠. 삼성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정부랑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중요한 결정을 어제 했을까요? 어제 그저께 해놓고 어제 뉴스 내보낸 거야? 아니면 이 중요한 결정을 한 달 전에 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정말로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주일 전에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발표만 어제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쉽죠. 예전에 1년 전부터 벌써 6개월, 1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살릴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죠. 왜? 반도체 주식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총의 30%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여기다가 소부장을 합치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시총이 40% 정도 될 것 같아. 뭐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난리가 났죠.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2000피를 찍게 되고 코스닥 시장이 막 600피, 700피밖에 못 가고 있고 나중에 900피, 1000피를 가려면 제약하고 반도체가 살아나야 돼요, 무조건. 특히 제약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제약이 원체 잘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반도체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붙이죠. 삼성전자가 포기하지 않고 있고 또 하필 요거에 딱 발맞춰가지고 전기차가 커지고 있네. 전기차는 반도체와 쌍두마차죠. 지금 전기차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챗 GPT가 난리죠. 그죠?
이거 반도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또 뭐가 난리예요?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 반도체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지금 반도체 재고가 많고 반도체가 어디고 뭐 반도체가 아직도 암울하고 뭐 2분기에 갈지 3분기에 갈지 내년에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라는 게 지금 사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내년에 파시면 돼요. 너무 빠른 시각.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나 지금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막 40%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2차 전지를 사야지. 내가 왜 지금부터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신 분들이 거의 고점에 다 물려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지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걸 살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5, 6만 원대는 굉장히 싸다는 얘기. 물론 지금도 개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의 SVB 사태라든가 영국의 크레디트 스위스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이 아직도 리스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막아주고 각국 은행들에서 또 돈 모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큰 은행들이 이런 도와주다가 큰 은행들까지도 만약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오바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그죠? 오바스러운 생각이 좀 아닐까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거나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금융위기가 그렇게 아마 크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반도체 주가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고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반도체 재료 쪽을 좀 봤는데 우리가 반도체 장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용인의 공장이 크게 생기게 되면 공장이 엄청 크게 생기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죠? 당연히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생산이 되게 되면 이제 재료나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메모리, 그죠? 이 메모리 이 주가들하고 비메모리에 관련한 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저장하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건데 이 시장은 좀 파이가 어디 꽉 차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중요하긴 해요. 지금은 데이터 시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하나만 길이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죠? 챗 GPT도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 시장도 커지는 거고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빈메모리 시장이죠.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빈메모리 시장이에요.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은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난 복잡한 계산이 있잖아요. 그냥 챗 GPT에 숫자로 써요. 요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A라는 챗 GPT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을 부르 A야. 뭐 22,395 곱하기 뭐 560만 원 얼마니? 딱 치면은 자동으로 딱 나와요. 걔가 딱 얘기해줘요. 그냥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어보면 돼요. 이만큼 챗 GPT는 다양한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연산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크게 이제 이슈를 받고 있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어제 가장 빨리 뛰었던 게 SFA 반도체인데 SFA 반도체는 뭐 비메모리 쪽이기도 하고 사실은 장비 쪽이기도 하거든요. SFA 반도체 여기 있죠. 자, 이제 장비 쪽이기도 하고 자, SFA 반도체가 일단은 대장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FA 반도체를 어디서 얘기했냐면 바닥권에서 너무 겁내지 말고 사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손절하시는데 긴 안목을 갖고 반도체 주가를 보실 분은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목하는 거래량은 어제 터진 얘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반도체 주식을 일주일부터 전부터 찍었다고 그랬죠. 일주일 전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얘한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큰 것 같지만 거래량이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죠.
거래량의 크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싹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얘네들이죠. 바로 얘네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어제 SFA 반도체가 떴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까 알려드렸죠. 제가 반도체 찍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얘네들한테 왜 주목해야 되냐면 아까 알려드렸죠. 용인에 반도체 단지 엄청난 산업 단지가 생길 건데 이 결정이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저번 달에 생긴 것도 아니고 3개월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에서 6개월 정도의 정부하고 삼성전자하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밀리고 위험해지니까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에서 투자를 좀 해라. SK하이닉스 투자 좀 해. 대신 우리가 정부가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세력들은 알고 있겠죠. 이미 우리한테 저런 얘기가 넘어왔을 때의 정부면 이 세상에 내가 알 정도의 정보나 뉴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엄청난 신기한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막 다른 유튜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막 뉴스 띄우고 유튜브 띄우고 용인에 300조 투자합니다. 새로운 정보야. 신기하죠. 막 숨어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 정도의 정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바닥권에 있을 때 주식이 바닥권에 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어제 말고 어제는 누구나 아는 거고 어제 같은 날 누가 몰라요. 어제 SFA 반도체 날아가고 있는데 그냥 종목 찾기해서 찾으면 되지. 여기 날아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여기 그죠? 단타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주가 시세 보면 지금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 이거 누가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아가기 전에 요렇게 거래량이 터진 얘네들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HLB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믿고 니들이 세력이겠구나. 근데 가끔 세력들은 좀 급한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서 땅 띄고 땡땡이 그리고 그냥 날아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서 같이 개인들을 끌고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주식을 폭락을 시켜버려 다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아닌가? 이 거래량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금 관리를 잘 해놓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월봉 바닥권이니까 침착하게 더 사시면 돼요. 꾸준히. 물론 제가 이때도 더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전 저점 깨면 손절. 아직은 아닌가?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반도체 주식들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어제 빵 때렸죠. 이제는 더욱더 확고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대단해요. 자, 이 거래량이 얼마나 큰 거냐면 최소한 이때죠. 이때 날아다닐 때인데 21년도 6월 달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이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바로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어요. 다시 어디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니죠. 이런 데서 들어왔으면 이런 데서 거래량이 터지고 늘어나는 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보통 많으신 분들이 거래량 해석을 할 때 잘못하시는데 막 뛰어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 야, 누가 그러는데 거래량이 중요하대. 그래, 거래량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량을 세력들이 예전에 매집해놓은 물량을 누군가한테 넘기게 한 거래량이죠. 사실은 이렇게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월봉에서 보긴 해도 이번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월봉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바로 지금이죠. 물론 이전에 샀으면 더 좋았고 대신에 어제 급등했으니 오늘 바로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음봉으로 20에서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어제 미증시가 원체 강했고 특히 반도체 주가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뛰어날라가서 순간 이렇게 240은 찍을 수도 있고 제대로 날아가게 되면 수급주선 60선을 찍을 수는 있겠죠. 그죠? 찍을 수는 있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죠. 시장이 열려봐야 알지. 그러면 밀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밀렸을 때 침착하게 겁내지 말고 지금부터 SFA 반도체는 잘 사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SFA 반도체냐? 절대 그렇지 않죠. JT도 제가 멤버방에 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JT를 빼긴 했어요. 우리가 JT를 볼 땐 여기에요. 날라갔죠. 뺐더니 다시 200선 찍었어. 240에서만 깨면 됩니다. 제가 멤버방에서 알려드린 몇 가지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라운테크라든가, 이제 시작이에요. 자비스는 어제 시간에 상한가 붙었고, 우리가 예전에 자비스를 전기차부터 시작해요.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데 여기. 사놓으면 날라가고 완전 사골이었죠. 저는 사골이라거든요. 사놓으면 날라가는데 제가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 자비스는 여기서 사게 되면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했는데 진짜 갔어요. 갔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잘 사놓으면 바닥에 사놓으면
나중에 어딜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물론 제가 이제 멤버방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멤버방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오픈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멤버님 서운해 하시죠. 어쨌거나 저한테 일정 금액을 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의 반도체 업황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 물론 이러다가 지지부진하게 또 한 3, 4개월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겁내지 말고 매달 월급을 타면 반도체 관련주를 산다든가 뭐 반도체 재료주, 반도체 장비주,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DI를 보고 있었는데 물론 DI가 어제는 반응이 없었지만 DI의 월봉 H가 여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가 가야 어디 가겠어. 물론 떨어지면 이런 데 오겠지, 그죠? 더 심하면 이런 데 오겠지. 그냥 사시면 돼요, 제 생각에. 자, 주봉에서 아직 추세 전환 못 해줬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빵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이 공간을 다시 매집하고 있죠, 세력들이. 이 공간을 버틸 수 있는 개인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도망가죠. 여기서 신용 미수 쓰고 이틀 동안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 안 올라가고 나 이틀짜리 미수 있죠. 또 신용대출 받았는데 12월 달에 3월 달 동안 안 돼가지고 신용 만기가 돼버렸고 이런 걸 세력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요. 쫙 끌고 가죠. 그럼 이제 걔네들 다 털리겠지. 신용 털리고 미수 털리고 뭐 털려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빵 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지겨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같이 매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굉장히 명심하시고 대부분의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도 다 좋아요. 이게 위드텍인데, 자, 위드텍도 이 멤버방 종목 하나만 더 오픈할게요. 위드텍도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자, 제가 신규 상장주 건들지 말라고 하죠. 이런데 높은 데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요? 월봉 바닥권에 사죠. 얼마 전에 5호교선을 깨기 시작해서 위험하긴 했지만 지금 5호교선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 입선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니까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얘네들은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용인에 그 반도체 산업단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매집해놓고 개인들 떨어뜨리고 뭔가 평균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 정배열이 시작이 됐죠. 이 친구 빵 때릴 확률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물론 빵 안 때릴 수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럼 떨어지면 더 사시면 돼요. 몰빵하지 말고 분할매수 하고 이왕 몰빵할 거면 남자답게 투자자답게 화끈하게 실어놓고서 아예 덮어놔요. 화끈하게 실어 놓으라고 그랬더니 막 에코프로 했지만 에코프로 아니구나. 에코프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 월봉 최고점에서 화끈하게 실지 말고 지금 반도체 바닥에 있을 때 화끈하게 확 밀어놔요. 그냥 큰 금액 밀어놓고서 덮어놓고서 앞으로 3년간만 보지 마요. 걔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멤버한테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장기 계좌 하나를 터요. 그래 놓고서 반도체 주식들 중에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체 시총이 크고 무거우니까 엉덩이가 늦잖아. 언제 돈 벌까 도대체. 중소형 기업주들 중에서 좋은 거 많아요. 대형주가 우량주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대형주하고 우량주는 완전히 틀려요. 삼성전자는 대형주예요. 꼭 우량주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거죠. 현대차는 대형주예요. 기아차는 이제 대형주고 대형주하고 우량 주식을 헷갈리지 마요. 작은 주식들 중에서도 우량주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우량주를 가지고 한번 사실 거면 분할매수 하기 싫으면 바닥권에 있는 애들, 지금 막 로보스타처럼 이런 데 있는 애들 말고 바닥권에 있는 애들을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사요. 큰 금액을 사놓은 다음에 그 계좌를 3년 동안 덮어놔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써, 그죠? 한 3년 뒤면 반도체가 날아다닐 거야, 아마. 로봇한테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위성한테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도 커지게 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계좌가 3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제가 이 강의를 매일 해드리거든요. 계좌는 그렇게 불려나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런 계좌를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 뭐 전업 투자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익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계좌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스윙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사야 될 때를 사야 되고 팔아야 할 때를 팔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결론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은 이제 시작이고 오늘의 제가 저녁 때 썸네일은 이제는 반도체 네 번째 이야기라고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찍었으니까. 예전에 리튬주 날아가기 전에, 화장품주 날아가기 전에, 2차 전지 날아가기 전에, 전부 다 제약주 날아가기 전에 다 똑같이 그렇게 찍었어요. 우리가 섹터를 이해할 때는 이 섹터가 날아가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물 한 잔 먹고 그 HLB 얘기 좀 해볼게요.